거야. 지금부터 취해라. 그리고 소리 질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내뱉는 거야. 해동결! 우리 집은 부자다. 대대로 부자다. 그래. 나는 뒷 다시고 배부르게 궁금하면서 살아온 내가 싫다. 우리 같은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연극 속에서 거인도 되고 싶고 영종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다. 그래, 솔직하다. 다음! 우리 집은 가난하다. 제대로 가난하다. 부모님은 내 집만 바라본다. 공부하고 있는 내 집만 바라본다. 나는 부모님이 내 집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무겁다. 그 시선이 무거워가지고 공부만 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연극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 신도 되고 싶고. 새끼야. 야, 여기서 솔직하다. 야, 다음! 수업 듣기 싫다. 대학도 가라니까 왔다. 아니 연극반에 오면 맨날 술도 마시고 어쩌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CC가 될 수도 있다면서 애초에 내 입밖에 없잖아요. 잘생긴 사람 많다면서. 나도 속아서 왔다, 이 새끼야. 다음! 왜 술을 먹이냐? 그렇지. 왜 억지로 술을 먹이냐? 술 마셔야 연극하냐? 솔직하다. 뭐야? 가 아니고 뭐 임마? 아니 왜 억지로 술을 가가십니까? 꼭 술 마셔야 연극 정신이 나오고 의식이 나고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새끼가 성난도 금방지. 아니 언제 가는데 위아래가 있나요? 오송과는 5살 차이밖에 안 났다. 야, 이 새끼야. 이건 창립기 선배들로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야. 그 누구 하나도 털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는데 뭐? 의심을 해? 너 그만 마셔, 이 새끼야. 그냥 마시면 마셔, 이 새끼야. 사건의 신입생이 토달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믿고 마시면 마셔, 이 새끼야. 아니 작년에 선배님도 마시고 응급실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야, 나도 죽는 줄 알았어. 야, 선배들이 마시라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진짜. 아니 그리고 잘못된 문화잖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근데 난 다 극복을 했어, 이 새끼야. 그냥 좀 마시라면 마셔라, 좀, 이 새끼야, 진짜. 앞뒤이 가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엎드려 뻗쳐. 다 엎드려 뻗쳐! 저희는 자는데 왜 같이 뻗쳐야 합니까? 아니 뭔데 의식이야, 이 새끼야. 시원한 새끼들이 의리도 없이.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얘는 아직 친구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야, 그냥 엎드려 뻗쳐. 그냥 엎드려 뻗쳐. 저는 일을 대가로 붙이겠습니다. 아유, 진짜 씨. 야, 니들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는 거야, 진짜. 야, 근데 셰익스피어 알아? 햄릿 아냐고, 이 새끼들아.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이 담겼어. 잊지 말게.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는. 야, 뭔 말인지 알아? 잊지 말게. 닥쳐, 이 새끼야. 연극을 하기 이전에 그 인간이 되라는 소리야. 내가 보니까 그 니들은 아직 인간이 되려면 멀었다. 연극을 하려면 한참 멀었다고. 내가 지금부터 니들 그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다 엎드려 뻗쳐! 우리 아들 많이 컸네. 햄릿을 다 이겨가도. 어머니! 야! 얘들아 일어나라. 인사 드려라. 우리 연극반 대선배님이 진짜 최고의 햄릿이셨지. 지금은 우리 학교의 총학생의 문화국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컨트롤하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빨간 분이야. 연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개지는 법이지. 왜냐?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인간의 영혼을 맑게 비추려면 인간이 사는 사회를 먼저 맑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인간을 얘기하면 따뜻
수 있는 색이죠. 본연의 색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은은하게 바꿔줍니다. 아이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센 노란색은 파란색으로, 그렇죠, 시퍼런색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새빨간색을 빨갛게 바꿔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회색입니다. 저는 영원한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 줄은 아냐? 까만색이네. 시커먼색이야. 우리 복잡한 소리들 그만하고 대선배님이 왕림하셨는데 술밥 따라야지. 자, 술밥 따라야. 오늘의 대선배님은 따로 계셔. 선배님! 아니 이럴 수가. 자, 얘들아, 인사하리 큰 줄 올리자. 자, 우리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송원달 교수님을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연극반 선배로 온 거야. 얘들아, 그냥 선배님이 아니시다. 선배님께서는 연극반을 창립하시고 법대 수학 입학을 천재이시며 법대 최연소 교수님 동시에 최연소 학과장님을 지직 중이시다. 중요한 소개를 왜 빼냐? 봉제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우리는 기회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만 다뤘지.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전태일을 알게 되었지. 그 장례를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송한달 선배님이셔. 맞긴 한데 자네는 내 수업은 안 들어오면서 내 뒷조사만 열심히 한다는 거? 선배님 뒷조사가 저한테 수업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최연소 교수의 최연소 학과장 모두 해내겠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언제부터 우리 연습반이 이를 말하는데 썼나? 그렇죠. 이건 맛있는 데 써야죠. 얘들아, 술방 가자. 저기 와인 무급수부터 빨리 받아들어 빨리. 에이, 연극에 와인이 웬 말이냐? 소주방 가자. 연극반 왜 이래? 다 섞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연극이지. 연극은 네, 정신적 연극! 소리가. 주여가, 네 선배님. 김주여. 네? 너 아직도 물시를 안 불러오냐? 돈다. 빙빙 돈다. 어지럽다. 세상에 어지럽다. 세상에 어지러워서 난 잡다진다. 난 부끄럽다. 아이고, 부끄러우면은 술 마셔라. 술 마시면은 또 술 마시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또 술 마시는 거야. 또 부끄러워진다. 그렇게 술 마시는 부끄러운 거 반복되다 보면은 그 한평생 잘 끝난다 이씨. 생각하면 속하지 마라. 살면서 생각해. 시대는 바뀌고 바뀐다. 그때마다 시대의 부끄러움도 달라진다.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가끔 배들이 침몰하긴 하죠.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군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좀 더 사랑을 표현해볼까요? 네, 표현하시죠. 조금만 더 표현하시면 법정모독 및 국가모독죄로 추가로 기소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이 끝나면 강제로 작별하게 될 테니까. 김주혁은 김정배는 월간 독백의 편집인으로서 김주혁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보도 협조사항 150회를 검토 분석하여 월간 독백 특집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으니까. 비밀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경찰한테 물어보시죠. 매달 발행일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절 데려갑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검은 옷을 입긴 했는데 명찰은 안 달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명찰도 안 달았는데 잘도 경찰인지 아시는군요. 도둑이 뭐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데려가서 뭐 하나요? 함께 잡지를 펴놓고 사이좋게 밑줄을 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싹 빼고 다시 발행합니다. 월간 독백에도 실리면 안 되는 내용이 실렸나 보군요. 그랬나 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당해 쫓겨난다는 기사가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네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서울의 부끄러운 곳에 보란듯이 소개했군요.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사진도 찍고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보도지침 특별호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려서 배낭 선전용으로 이용되었나 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신문이 발행이 안 됩니다. 구입할 수도 없는데 무슨 선전입니까? 구입할 수도 없는 노동신문을 검사는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검사? 대답하시오. 김정배는 김주혁을 만나 보도 협조사항을 공개할 것을 몇 번에 걸쳐 응모하였나요? 몇 번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한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닙니다. 음모는 나쁜 짓을 꾸밀 때 음모 아닌가요? 이건 착한 짓을 꾸민 건데요. 그리고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검사님은 왜 자꾸 까먹으십니까? 이 말은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지침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언론의 지침은 보란듯이 따르면서 국가의 지침은 보란듯이 거부하는군요. 제 친구 최모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우방의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책 제목이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인데 책 제목은 누가 붙였나요? 친구 김모 씨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친구 김모 씨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목을 정한 음모는 무엇인가요? 음모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히 신뢰해야 될 기사를 싣지 말라고 지침 내리는 정치권과 그 지침을 따르는 언론, 이게 음모 아닌가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은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국제 관계 속에서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이 더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한반도 곳곳과 DMZ에 수백 개의 핵무기가 매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국방의 의무를 더 성실하게 이행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값이 싸질 수도 있고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게 한반도의 이익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닌 건가요? 어쩌면 피고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배에게 묻겠습니다. 월간 독백은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가요? 몰라서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하세요. 검사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은결아, 너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여, 이 환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어찌 견뎌낼 수 있을까? 복군의 맹포, 세도가 모육 살고 또한 무성의한 재판,
썩어 들어가는 것. 이 더러운 똥통 같은 세상을 어찌 견뎌낼 수 있을 수 있나? 나의 운동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봤어? 다들 봤어? 이게 바로 독백이야, 어? 그 마음의 말이지.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지. 그 마음 속에서 흐르는 생각을 혼자만의 시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독백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일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말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각자 자기 말을 하기 바쁘기 때문이지. 연극 말이 그 연극 말이 한 사람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미안하다. 난 연극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극을 조금만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자, 모두들 독백을 던져봐. 이 잔디밭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진실된 독백을 하는 새끼가 이번 가을 정기공연 주인공이 된다. 그래, 최동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우상이 나갈 수 있을까? 죽는 사람도 스쳐. 인간은 무슨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청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부끄러운 뭐 태도가의 고용 사랑의 고통 무성의 짓다 굶주려오만 상을 보고 앞질 기가 썩어나 받아줄래. 더러운 똥 같은 세상을 더 지쳐낼 수 있습니다. 한자를 담겨 깨끗이 청산할 수 있습니다. 유동결 기사. 유동결. 예,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오늘은 유동결이었습니다. 경계 주십시오. 아이, 강수. 오늘은 소풍 가는 날. 아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도시락을 싼다. 내게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한다. 사이다를 못 사줘서 미안해. 다음번엔 꼭 사줄게.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꺼낸다. 보리밥 그리고 김치. 내 짝이 같이 먹자고 도시락을 내민다. 자꾸만 소시지로 눈이 나간다. 하지만 한 개도 먹지 않았다. 그 보리밥이 우리 엄마가 줬어. 그 김치가 우리 아빠가 줬어. 소세지를 먹으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나는 보리밥과 김치를 싹싹 비운다. 내 짝 앞에서 보란듯이 맛있게 싹싹 비운다. 아이고 새끼. 일어나. 상. 오늘 끝나고 나랑 소대장랑 사줄 테니까 먹고. 근데 이거 핵미스는 아니잖아. 제 일기입니다. 야, 왜 일기를 준비했어? 독백은 마음의 말이라면서요. 저는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과제라는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교수님 과제 빼먹어도 선배님 과제 빼먹지 말라고 내가 이씨. 안 되겠다. 아 똑바로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이. 미안합니다만 나는 헌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린 서로 돕길 원합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닌 남이 행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음에도 우린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발명된 진짜 의도는 인간의 선함을 위하여 지구 곳곳의 모든 인류에게 화합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며 수백만의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린다! 들린다! 독백은 혼잣말이 아니야. 말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으면 날 보고 말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들어줄게. 나 자신감 한번 만드는 거야. 긴장해야지.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경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향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리함보다는 친절함과 상냥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인생은 폭력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헛되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미움일 뿐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증오일 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까지 사람들이 의인분을 소리고 있어. 건명 우리가 잡아갈 거야. 구하러 가야 돼. 동아리방. 우리 동아리방으로 간다. 연극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지켜온 연습은 누가 해? 우린 연습을 해야 해.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데 연습을 한다고. 지금은 행동할 때야.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해. 광장에서. 선배님, 저마다의 행동도 다릅니다. 저마다의 행동! 아닙니다. 우리 힘은 연극입니다. 참고 또 참아서 보여줘야죠. 극장에서. 하구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에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 정권은 사과하라라며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사과, 이 얼마나 소박한 소망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 단지 사과를 받고 싶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어떤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주서입니다.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 학생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남미 정글의 게릴라들이 연극 연출가에게 물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극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연극 연출가는 분노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게릴라가 말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몸을 잠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는 부릅뜨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썩어가는 세계를 향해 저항해야 하는가? 잠이 든다. 무릎을 엎으리고 가슴을 떨면서 망상과 번뇌를 꿈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끊임없는 방송, 거짓 웃음, 자부심.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데는 저 불육해한 허위의식을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 산처럼 일어나는 탐욕과 이기의 구름이 우리들 머리를 뒤덮고 우리들 폐와 심장을 썩게 하는데도 형체를 알 수 없는 미혹의 세균들이 우리들 가슴에 뿌려 죄를 덮으며 그 미혹들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되어가는 창백한 우울증이 뒤덮고 세계는 점점 정신분열이 되어가는 것이다. 급격하게 이 죽음 앞에서 이 주검들 앞에서 씨를 뿌려라. 생명의 씨를 뿌려라. 참 신기해. 그냥 종이에 몰랐지. 말이 좋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말이 높은 쪽지가 세상을 흔들었지. 진실을 담음하는 힘이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강력한 빗대기 되는 것일지도 모르지.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혐오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리함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리함보다는 친절함과 상냥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인생은 폭력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헛되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미움일 뿐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증오일 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인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합을 이룩합시다.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웁시다. 국경을 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증오와 혐오를 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이성이 살아있는 세상을 위해 싸웁시다. 모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노인들에게는 안정을 제공할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웁시다.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이렇듯 진실을 담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 부릅니다. 월간 독백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담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은 죄다 세상을 향한 말들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꾸 남영동 치료실에서는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나오는지, 왜 자꾸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지, 왜 자꾸 노동자들은 공장 불도 위에 올라가 100일, 300일, 50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 말들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실렸었죠. 아주 좁은 시, 신문의 아주 작은 귀퉁이. 그 귀퉁이라도 실기 위해서 편집국장과 싸우고 조판시를 사수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에 실리지 않으면 다른 후배로 인수해서 퍼뜨린 기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 기자들과 함께 만든 잡지가 월간 독백입니다. 부등본이 02456789 이상입니다. 여기는 검사석입니다. 압니다. 알면서 왜 왔나요?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요. 늘 궁금했거든요. 검사석에 앉으면 뭐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 그럼 검사를 하시지 왜 변호사가 되셨나요? 무서워서요. 죄 없는 사람 죄주려고 애쓸까봐. 저도 변호사는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우길까봐. 이제 돌아가시죠. 마음껏 우겨보세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애써보세요. 피고인석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대한 은사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몰라서 그랬나? 햄릿 독백이 떠오릅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로다.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을 신성한 법정에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제 농담 말고 진단에 집중하십니다. 네, 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연행된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2월 13일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5일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불착해서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방이 컴컴하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욕조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또 대학 시절 의사님 말이 떠오르네요. 또 햄릿 독백이 떠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있습니다. 또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피고인들의 몸에 그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죄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결론이 났더군요.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몽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길래? 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을 끝없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이의 제기하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이의 제기 안 제 했는데 말에 제기할 이의가 없었나 보죠. 제기할 이의가 없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었다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그 말에 이의를 그만들 하시오. 제발 정신 차려요. 오늘 재판 정말 이상하고. 이 정도면 양반 재판입니다. 어떤 재판에서는 끌려온 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날 새벽에 사형 집행을 했다는군요. 덕분에 세계 사법 역사 암흑의 날로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죠. 자칫하면 이 재판이 제2의 아홉의 날로 선정될 뿐이요. 제발 정신 차려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그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부당하게 끌려갔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원래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러지 않나요? 있습니다. 김정백이 김주학으로부터 보도지침 584기항을 건네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웃겼습니다. 뭐가 웃기죠? 대학생들이 좋은 한가에서 시위를 하고 나서 청소하는 모습이 상당히 성실하게 볼 수 있으므로 청소하는 사진 절대 싫지 말 것. 전두환의 얼굴은 최대한 활짝 웃는 얼굴로, 김대중, 김영삼의 얼굴은 최대한 인상 쓰는 얼굴로 실을 것.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 결혼식 사진도 부탁해야겠네요. 본 보도지침을 어떻게 출판할 결심을 하셨나요? 웃고 싶어서요. 세상에 워낙 웃을 일이 있어야죠. 경제 위기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슬플 때마다 읽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독백을 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취재하다가 잡혀가고, 근무하다가 잡혀가고, 배포하다가 잡혀가고, 잡혀가는 것만 잘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잡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나올 때마다 잡아갈 바에는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일부러 없애지 않아요. 월간 독백의 발행 부수는 8,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 8,000부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권총 한 자루, 탱크 한 대보다도 힘이 없죠. 8,000부의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압니다. 그래서 잡아갈 듯 풀어주고 풀어줄 듯 잡아가는
된다는 거죠. 숨통을 아주 작게 틔워주는 겁니다. 마치 언론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처럼, 야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처럼, 경찰 신고 접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것처럼, 월간 독백은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힘이 없는데 왜 계속 발행하나요?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말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국가안보상으로 고민을 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저희도 애국자니까. 그런데 왜 보도 지침을 공개했죠? 애국자니까요. 알리면 알릴수록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 보물 전투기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수 수협이 보도하지 말 것. 지하철을 일본 시가의 2배를 주고 구매했는데도 보도하지 말 것. 완전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해치겠죠.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학 시절 인사님 많이 떠오르네요. 정말로 몰랐었는가? 네,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대생이 성희롱당한 정도의 사건을 일면에 실을 만큼 세상에 뉴스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 성고문입니다.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가 성고문을 했다고요. 범죄자도 아니고 공권력이 성폭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눈만감 후에 나타나던 두터운 입술과 지퍼를 푼채 그만. 찌르는 성기와 귀에 쟁쟁한 욕설,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타는 호소, 너 때문에 부모님 중 어느 그만! 대신은 나는 널 죽여버리겠다는 언니의 편지,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마저 팔아먹는 운동선이 아니라 그만해! 그걸 내 앞에서 왜 읽어? 몰라서 읽어?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읽어주는 거야? 내가 이 기사를 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그 신문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그 하고 많은 일 중에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신문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 신문을 매일같이 발행하기 위해서, 그 자네 같은 젊은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그 기사 쓰지 마. 어차피 신문은 매일 나오고 세상에 기사거리 많아. 주는 고맙다. 사람이 개끌리는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었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펜을 듭니다. 국장님께서 제 앞에 쓰셨던 다시 서문 맞죠? 좋아, 쓰고 싶다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그 서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걸 읽고 이곳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위주로만 써. 곳에 오면 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것, 일면에 싣지 말 것, 사이즈는 2단 이상 키우지 말 것, 성고문이 아닌 성모욕 사건이라는 완화된 표현 쓸 것, 검찰 발표 이외에 독자적 유치 절대 하지 말고,
외부 단체의 성명서도 절대 씻지 말 것.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균형이 최선이야. 과연 뭡니까? 그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균형.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게이트가 실리면 인기 가수의 마약 게이트가 실리는 게 균형이야. 모든 신문의 일면이 똑같습니다. 재벌 2세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면 인기 배우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는 게 균형이야. 균형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까지 똑같아요. 이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뉴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기사에서 열광할지는 국민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기자들이 정치권과 광고주들 눈치 보는 거 이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근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정치 기사만 쓰는 거야, 이 편파적인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자유 언론의 적폐야. 이 글로벌 시대의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대한민국 얘기만 해? 누구랑 개구리 새끼야. 광주 학살보다 킬링필드 같은 인류애를 자극하잖아. 대외 학살보다 문화 대혁명이 더 스케일이 크잖아. 전세일 평점보다 책 개발 피너치가 더 잘 팔리잖아. 왜 이렇게 트렌드를 못 맞추는 거야? 뉴욕타임즈가 더 못하는 새끼야! 증인은 피고인 김주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입사하던 시절부터 쭉 봐왔습니다. 피고인의 입사 시절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장님, 대답해 보세요. 정정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피고인 김주혁 씨가 그러더군요. 신문사로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사실입니까? 검은 옷이라니. 상당히 검은 옷을 입은 분들 말입니다. 신문사 직원은 아니지만 더 직원 같고, 기자는 아니지만 더 기자 같고, 편집국장은 아니지만 더 편집국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아파트 만들면서 피땀 흘릴 때 너 같은 새끼들은 그 하얀 손가락으로 볼펜이나 끄적끄적거리면서 사람 때리지 말라, 사람 고문하지 말라,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사람이 그렇게 저러면 사람 많은 중국으로 가, 이 새끼야. 만주 허벌 박아서 살라고, 이 새끼야. 피고인 김주혁의 기자 생활은 어땠나요? 항상 주위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선배들이 정치권과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 화를, 아니 눈치를 본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언제나 뜨거운, 아니 위험한 언행들을 해왔습니다. 피고인 김주혁의 대학 시절은 어땠습니까? 학생부 체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진실을 얘기하세요. 뉴욕 맨하튼 가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봤어? 우리도 빌딩 지어야 하잖아. 출발이 늦었으니까 채찍 찌르면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달리는 걸 보도 안 하고 채찍만 보다는 개씨발 새끼야!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우린 펜을 못 든다. 놓기 멀네, 씹새끼야. 쥐어. 더 세게 쥐어. 그 족같은 볼펜자루 쥐고서 시키는 대로 받아쓰기나 하라고, 이 씹새끼야. 누구에게 설교하는 겁니까? 이건 균형이 아니야. 이건 균형이 아니야. 이건 균형이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사무실하니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장님. 김주혁 기자는 평소에도 다혈질의 피해망상이 심했습니다. 부장님! 김주혁! 주혁아. 이상입니다.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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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신문사에서 맡은 업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전화를 받기도 하고 회계를 보기도 서류를 복사하거나 작성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는 팩스를 편집국장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 팩스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던가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 팩스를 받았을 때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팩스만 건네주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김주혁의 얼굴을 보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 팩스 때문입니다.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정심 유발이 아닙니다. 정말 동정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 팩스 때문에 어딘가로 끌려가서 폭행 및 고문을 당했으니까요.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분별. 지금부터 증인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진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왔었나요? 그 팩스를 매번 편집국장에게 전해주었나요? 그 팩스를 받았을 때 편집국장의 표정이 어땠나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 절대 불이익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증인을 지킬 겁니다. 증인! 유대리. 뭐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옛날 기간에 나오는 아, 이걸 다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생각하는 내가 올 때까지 깨끗해서 몰랐는데. 난장 아니었구나. 볼일이 있어서 일찍 나온 거 아닌가? 아, 그게 혹시 왜 아니야. 하루도 스트레스 도와줄게. 그나저나 대단하네. 맨날 출근하면 밖으로 취재만 다니고 끝나면 오빠도 산수로 올라와서 잘 몰랐어. 신문사 곳곳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뭐야 내려다보는 일이 그냥 이게 내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사건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중 하나
정리하고 누구 기사 쓰고. 맞네. 맞아. 이들 국장님이 들고 다니는 그 파일을 그 파일인 줄 알지? 나 그것 좀 복사할 수 있을까? 그게 내 이유야. 아 괜찮아. 유대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유대리는 괜찮아. 이펙스 매일매일 오는 거야 이 시간에. 이펙스 모아놓은 파일이지. 나 그거 좀 복사할 수 있을까? 아 괜찮아. 유대리는 진짜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절대로 유대리는 피해를 입지 않아. 믿어줘. 절대로 유대리한테 피해가 가게 하지 않을게. 시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내 얼굴은 어떤 것 같아요? 시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다녀왔을 것 같아요? 시민,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증인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증인을 보호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시민, 위증하시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하다. 본론으로 넘어가자. 정배야 개가지 마라 너는. 얘도 하나 고소당하겠다. 고소하면 나한테 와. 연애해줄게. 30만 원 국산으로. 30만 원, 30만 원.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줘. 10개월 동안 오고 먹어. 오호. 고생했네. 이거 봐. 와, 정말 엄청나게 써봤다. 스무가 이거 정배는 잡지사에서 내서 괜찮을 거야. 아니 승우가 이 왜 자기 신문사에서 안 내고 우리한테 낸다는 거야? 야 알잖아 우리 같은 신문사는 못 낸다는 거. 너희 같은 잡지사니까 또. 너희 같은 신문사는 뭐고 우리 같은 잡지사는 뭐냐? 야 몰라서 묻냐 좀. 아, 잘 알지.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설마가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대기업 스폰서가 있는 너희 신문사. 이런 쓰레기 같은 지침이나 따르면서 만들어진 신문이 몇십만 부씩 팔린다고? 엄청난 종이 낭비네. 너희 독자들이 불쌍하다. 고작 8,000부 영향력인 주제에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한 상만 빠져 사는 게 너희 같은 잡지사고. 부탁을 하러 오신 겁니까? 지침을 내리러 오신 겁니까? 무의식이 올라온다. 그때 시간. 며칠 전에 부산에 다녀왔어. 어떤 변호사 얘기를 들었고 학생들이 사회과학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어딘가로 끌려가서 불법 감금당한 채로 고문을 당했대. 손톱이 썩어서 빠진 손으로 볼펜을 쥐고 간첩이란 진술서를 썼다는 거야.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지. 아무도 번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은 원래 세금 전문 변호사였대. 그 사람이 법정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 법정 안에서 학생들의 편은 그 사람 한 명뿐이었어. 참 멋지더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곳 저곳에서요. 그러니까 재판이고 나발이고 야 술이나 마시자. 어? 잡지 24부로 유치장 240을 기록을 세웠는데 아마도 이거 한 권에 그 기록을 넘었을 것 같아.
그게 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당한 문학 작품들이야. 어? 야 금지당한 책을 어디서 구했어? 학교 아울책방에 있던데 여기서 정규권 작품 찾아보자. 빛나는 작품들이 있을 거야. 우리 내시면 대학에서도 들었다 볼 수 있어. 아니 나라에서 금지한 책인데 괜찮아? 나라가 틀렸어.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어. 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다고.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대. 식물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식물을 택하려고 한다면 정부 없는 식물을 택하라. 야, 이 새끼? 이 멋있는 새끼. 너 같은 새끼가 판권사가 돼야 되는데. 야 이상한 거 들었어. 뭐야? 너 빨간 책 아니야? 기밀성 정치. 그래서 아니 계속 이거다.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리의 생애. 브레치트? 뭔가 이상하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권력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주라는가? 나는 망원경 앞에서 새로운 별들을 보고 있는 자네의 모습. 화영의 장작더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네. 제발 진리를 말하지 마에게 갈릴리. 와, 끝내준다. 야, 진짜 못되기네. 근데 그게 왜 금서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말 듣고 하늘이 돌아버린 거지. 절대 권력이 기대. 지금 20세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금서가 되는 거야? 권력에 드는 내용을 권력이 좋아하겠네. 오자! 김지하! 얼쑤! 서울이라 장한 한복판에 5 도둑들이 모여 살았었다. 어이! 으리으리 볶음거래 밤낮으로 통하기 질펀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쿵떡!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와 납사만 하고 목질기기 동탁 대폭 같은 천하용포 오정의 소굴이렸다. 소리였다! 야 정말 많이 컸다. 많이 들었네. 옛날에 뭐 인간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래. 예술가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근데 저 쓰고 멀쩡하셨을까? 아마 이 시를 쓰면 잡혀갈 걸 알면서도 썼을 거야. 말이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훌륭한 분이시네. 나중에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참 그렇지.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의 자유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조준이란 시인이 읊어대니 나는 자유를 수 없겠다. 김일성 만세! 미쳤어. 수명. 야! 왜? 야! 아무리 표현의 자유지만 적국의 원수한테 만세라는 거 좀 심하잖아. 그럼 나한테 그래. 여기 수영이 형한테 그래. 야 얘들아, 야 우리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 세상에 앞으로 오토바이랑 같은 자유로운 대학생이지. 나도 알아. 학교가 뭐야 빽인데. 그래도 학교도 지켜야 되는 규칙 있잖아. 서로 웃지 말라는 거 좀. 그 시간에서 놀자. 이건 아니다 우리. 저 그냥 연극이야. 연극한 편이 무슨 일이 있다고. 야, 그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나라가 틀린 거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보면 안 되는 책도 없고 하면 안 되는 연극도 없어. 아니 그러다 잘못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있다고 하겠지. 너 감당돼? 너 감당되냐고? 야, 이 아니, 새끼들아! 빨리 빨리. 아이고, 분위기가 또 왜 이래? 이번 정기 공연 작품은 뭐하고 있었어? 뭐? 정기 공연 작품이요. 아, 우리 그거 헬멧 하기로 했잖아. 햄릿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것 좀 해보려고요. 예술은 늘 새로워야죠. 새로워야죠? 엎드려야죠? 아,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이 새끼야. 뭐 새로워? 아니 뭐 말같이 하는 소리. 야뭐 예술이 늘 새로워야 돼? 말같이 하는 소리 하고 그냥 하던 거 해. 고전, 클래식, 세계 명작 새끼들아. 아니야. 예술은 늘 새로워야지. 그래 예술은 늘 새로워야지 새끼들아. 일어나. 새로워야죠. 새로워야지. 그래. 그래서 무슨 작품을 하기로 했나? 브레치트의 갈릴레의 생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일을 다룬 베르톨토 브리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일을 이번 정기 공연 작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브레이트는 아니라 브레이트. 브레이트.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리고 자네들 브레이트가 어떤 작가인지 자네들 아나? 자네들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뜨거워 보이는 척 안달을 하고 있어? 자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예전에 죄다 해본 것들이야. 내도 다 보여. 자네들의 그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릴지 말이야. 그 작품 하지 마. 예전에 다 해보신 것들이라 이상하네요. 교수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영국판 선배로서 다시 한번 묻게. 브레이트의 갈릴레이 생일 정말 공연할 건가? 정말로 연극반 선배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장님으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새끼가 선배님한테 건방지게 이씨. 논쟁이잖아요. 논쟁에 선후배가 어디 있나요? 선배님도 그때 다니시고. 야, 법원에도 정관 예우라는 게 있는 법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이 새끼야. 그래, 솔직히 말하겠네. 내 연극반 선배로서 자네들이 그 수많은 고전 명작을 놔두고 그런 작품을 한다는 것이 그런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그런 동북 사회주의권 작가의 작품을 한다는 이 것이 작품은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작품인 관련이 없겠지. 근데 작가가 관련이 있잖아. 아하, 그렇구나. 브레이트가 동독에 살아서 금지된 거구나. 백석도 북한에 살아서 금지된 거네. 금지되는 게 진짜 간단한 거구나. 김장배 왜 말을 돌려서 해? 솔직히 사회주의 작품을 공연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라고 말해. 불쌍만세! 그건 아니지. 왜 아니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우리 자유야. 셰익스피어를 하건 브레이트를 하건 우리 자유라고. 교수님, 아니 선배님, 이게 뭡니까? 교내 학생 행동 검열을 위한 교수 지침 사항. 여기 선배님 이름이 왜 있습니까? 설마 작성에 참여하신 겁니까? 항상 약자의 편에서 권력자들에게 소리 지르던 선배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전 선배님처럼 살고 싶어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이제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라고 강요를 하시나요? 그렇게 잘났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몰라서 묻나? 나한테 몰라서 묻는 거냐고. 우리는 다 알아. 나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 누가 지금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 같나? 아는 걸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아. 때때로 아는 걸 모른다고 해야 할 때가 있어. 모르는 걸 안다고 해야 할 때가 있는 거라고. 그이들 잘났으니 진실을 말해주지.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 그 100명이 항상 학생들과 교수들을 주시하고 있어. 그 100명은 이제 자네들을 주시할 거야. 자네들의 교수이자 선배인 나까지도 주시하겠지. 우리 모두 항상 주시당하고 있어. 이 와중에 그걸 올리겠다고. 100명의 눈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잘난 브레이크를 올리겠다고. 잘난 갈릴레이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리는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정신들 차리게! 갈릴레이도 법정을 나오면서 진실을 고백했어. 법정과 마주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공연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네,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장으로서 부탁했어.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만약 부탁을 하시는 거라면 듣고 안 듣고는 저희의 자유입니다, 선배님. 만약 지침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야, 야, 이 새끼. 뭔 새끼야. 아, 내가 진짜 변호사가 돼서 건너줘야 되는데. 자자자자.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부터 한국대 연극반 가을 정기군 갈릴리의 세계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연극은 네, 정성 일반이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 앞에서. 아이고, 아무도 없어? 아, 해보라고 좀. 아이고, 그 왜 못해? 그 무대 위에선 잘했잖아. 그 진실을 향한 절절한 독배를 그 눈물 나게 쏟아냈잖아. 내 앞에서도 좀 해보라고. 그 설마 뭐 그런 생각들을 한 거야. 헤이, 연극이니까 어때? 봐주겠지. 헤이, 뭐 학생이니까 어때? 뭐 봐주겠지. 아, 이거 씨발! 이거 보고 나한테 새끼들 씨발! 아유, 진짜. 아이고, 꼭 그러더라. 꼭 그래. 미안하다. 지금부터 고문을 할 거다. 고문이란 단어는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을 주며 신문한다는 소리지. 그 사람마다 취약한 고통이 따로 있다. 그래. 너는 그 눈빛에 반항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아웃사이더 인간 임을 알 수 있지. 너 같은 학생은 그저 때리는 게 최고다. 그래. 너는 그 얼굴에 우습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임을 알 수 있지. 그 한 번도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 얼굴. 그래. 너 같은 학생은 천천히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정기 고문이 딱이야. 그래, 너는 그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가난한 집의 조상 중에는 꼭 나라에 대들었던 인물들이 나오곤 하지. 그럴 때마다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조상하고 후손만 잘 엮어주면 돼. 야! 이 개새끼야! 진실이 뭐야? 그 연극 왜 올렸어? 그 대본 어디서 났어? 아! 너희 큰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북했지. 그 종종 남쪽에 내려오고 그러지. 그때 너도 종종 만나잖아. 그때 그 갈릴레의 대본도 그때 준 거구나. 그치? 어? 진실을 말해 이 새끼야. 진실을 모르겠으면 진실을 만들어낸 이 씨빨갱이 새끼야! 난 널 안다. 너희 집은 대대로 부자야. 넌 등 따숩고 배부른 네가 싫어. 그래서 뭐 거린도 되고 싶고 도적도 되고 싶고 뭐 혁명가도 되고 싶겠지. 그래서 잠시 길을 벗어난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잘 알거든. 넌 잠시 특강 한 번만 들으면 된다. 그 인생의 특강.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냐? 정의를 바라잡고 있다. 정의! 사회를 올바르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란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지 아니? 그 밀가루 빌려서 수제비 끓여 먹어가면서 그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 가서 목숨값 벌어가면서 심지어는 그 우리 지배했던 나라의 그 자존심 다 높이고 그렇게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유지해 나간 거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사회 일으킬 때까지 그렇게 한 발 한 발 꾸역꾸역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도 다 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웃고 빌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고개 쳐들고 화내고 구호 외치면 밀가루고 뭐고 싹 다 끊기는 거야. 쫄쫄 굶는 거라고 알아들어? 그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 그 소수의 엘리트만이 그걸 알지.
난 엘리트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 어리석은 국민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런 의무. 난 오늘도 엘리트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그 9명의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참 반항하는 국민 한 명에게 그 전기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난 괴로워도 참는다. 근데 넌 뭐냐? 넌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살 거냐?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서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엘리트가 될 거냐?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가장 오래 버티신 분이었죠. 그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건강해 보이시네. 거의 불편한 다리는 없이, 그죠? 네.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계속 다행이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고개를. 저 안에 있는 분들 제자 후배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한 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참 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한 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뭐 사정사정을 하시니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아이고 참. 아휴. 자, 똑똑히 봐두라. 이 나라 최고 엘리트 선생이 니놈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니놈들은 뭐냐? 니놈들은 이 엘리트가 무릎을 꿇을 만큼 대단한 놈들이냐? 니놈들은 이 엘리트만큼 대단한 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난 말이다. 그 아무나 무릎을 꿇는다고 봐주지 않는다. 최소 저 엘리트만큼은 되어야 무릎을 꿇어도 봐준다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그 나중에 또 나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나를 만나지 마라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럼 나를 만날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만나지 말아라. 오늘 이 웃긴 광경을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대가리 속에 꼭꼭 똑똑히 심어둬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도 있고. 기분이 좋고 무릎 꿇으면 한 번쯤은 봐줄 만한 인생이네. 그래. 이제 자네들은 어디로 갈 거야? 자네는 그날 말없이 물어봤지. 졸업하기까지 자네는 계속 말이 없었어. 가끔 도서관을 배달해서 시위가 열린 광장에서
여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말이 없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었어. 하지만 물을 수 없었어. 만약 자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것을 물어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과 어떤 문제를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 어떤 거대한 것을 겪으면 그 거대한 것에 대해 말없이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국 말이 없어지는 학생. 국민이 알아야 할 기준을 피고인 혼자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지침이 아니고 뭡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침묵한 채로 삶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숨쉬며 살아가기 마련이지. 본 검사는 사법제도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법률입니다. 왜 검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난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 본 검사가 피고인들의 언론과를 동의한다면 피고인들도 본 검사의 법률 해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난 자네의 침묵에 침묵했어. 왜 침묵합니까?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진리를 주신 줍니까? 네,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떤 모습을 만나고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비겁한 짓이죠.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선택만이 남아있죠. 그렇죠.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오신 팩스입니다. 김주혁과 김정배의 무죄를 선언하는 전국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의 서명이 담긴 명단입니다. 팩스와 서명, 많은 말들이 적혀있고 저는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당사자들의 말을, 목소리를 독백해 주겠습니다. 최후 변론의 시간이에요. 최후. 무서운 말이지. 재판의 마지막 말.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말. 한 번 소리내서 말하면 평생 기록에 남는다. 그래. 자네들은 이 재판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자네들의 말을 막지 않겠네. 조절하지도 않겠네. 자네들의 힘이 닿을 때까지 마음껏 말을 하게. 이곳은 법정이자 광장이자 극장이니까. 몇십만 부의 신문이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신문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힘이 큰 만큼 그 음모도 큽니다. 중앙청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구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당시 검사 책임자이고 문화부 공보실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2단짜리야. 2단짜리! 2단이야! 2단! 이처럼 보도지침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조작일 뿐 절대로 국가 기밀에 관한 지침이 아닙니다. 검사는 보도지침이 보도 협조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협조사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960년 4월 19일 그날의 신문은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신문은 불태워졌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때로는 사랑받고 때로는 불태워지며 무수한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오늘을 끊임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를 추억하는 신문은 버려지고 내일을 꾸며내는 신문은 펼쳐지지 못합니다. 오늘을 끊임없이 오늘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표정을 읽어내려고 애쓰면서 그 시대의 표정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저항하면서 마침내 언젠가 없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오늘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난 이 책에 실린 사실이 비밀이라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 신문이나 통신을 통해 보도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실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야 합니까? 이 비밀은 누구를 위한 비밀입니까? 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모든 내국 행위자들을 고발하고자 보도 지침을 폭로했습니다. 검사는 자꾸 나한테 국가의 안보니 국가의 근간 따위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위해서 보도지침을 폭로했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을 때 첫 딸아이의 돈이 지났습니다. 신문사의 동료들과 선배들이 돌잔치를 해줬다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느꼈을 상처와 공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침 파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저 자리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저것들을 꺼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독백의 시간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기적 같은 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서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들을 제가 만드는 잡지에 모두 실을 수 있을까요? 한 선배는 말했습니다. 독백이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말을 오롯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한 선배는 말했습니다.
부하, 바다 깊숙한 곳에 발에 돌이 묶인 채 이삭채로 발견된 노동자의 시신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수많은 생명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둘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신문은 어째서 아주 작은 귀퉁이에 은근슬쩍 실어줄 뿐일까요? 귀한 생명의 의문의 죽음이 어째서 가장 작은 귀퉁이에 실려야 할까요? 우리의 현대사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48년 제주에서는 7만 명이, 51년 거창에서는 700명이, 80년 광주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대체 왜? 자신이 왜 죽어갔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말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월간 독백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말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상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 제주를, 거창을, 광주를, 그리고 앞으로 그 언제가 또 벌어질지 모를 가슴 아픈 재난과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은 월간 독백 정기 구독, 문의 전화 02-456-7829. 이 재판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오늘 보도지침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보도지침을 풍부한 두 사람이 아니라 보도지침을 만들고 이용해온 세력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도지침 사건 자체가 보도지침에 걸려서 신문에 실리지도 못하는 이 현실에서 재판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불낸 사람은 놔두고 119에 신고한 사람만을 잡아가두는 세상입니다. 오늘 불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 태워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 재판은 주관이 잘못다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결과가 뻔한 재판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인들 곁에 잠시라도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는 질 겁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은 남을 겁니다. 이 기록이 끝까지 남아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부끄럽게 변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유령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몇 줄의 기록 너머로 사라져간 수많은 얼굴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라는 이름을 위해 지어진 수많은 진짜 이름들을 다시 불러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공포의 기록이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영광의 기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지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언제나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연극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선배와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기 제 친구 주혁이란 정대가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논고를 읽겠습니다. 세계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언론의 자유를 구제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정치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건국이래 관리해야 되는 언론사에 대한 협조 요청문이 문제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건을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하여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고 김주혁 김정대에게 징역 3년을 부여한다. 재판장님, 판결하셔야죠. 법에 알맞은 판결을 하시면 됩니다. 법에 알맞은. 네, 이 시대의 법에 알맞은 판결이죠. 이 시대의 법은 이 시대의 법으로 저들에게 알맞은 판결은 무엇이죠? 피고 김주혁과 김정대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거꾸로 묻고 싶네요.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결국 균형을 잘 지키셨네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판장님, 이 재판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재판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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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었냐? 나 정말 몰랐었는가? 그래, 난 균형을 지켰다. 너희들은 내가 빛나는 순간만 기억하지. 시대가 어두울 때 대열에 성공해서 뜨거운 언어를 햇빛처럼 내지르던 순간만 기억하지. 나는 짧게 한번 빛을 낸 그날 이후 어둠이 그 어둠 속에서 그 짧은 빛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이제 그 빛조차 사라져버렸다. 아니, 어둠이 사라져버렸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 시계는 멀미가 날 정도로 빠르게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나의 빛, 나의 어둠, 나의 언어는 계속해서 시대와 멀어지고 계속해서 멀어진다. 이제 나는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낡아지는 내 언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변해가는 동료와
추락하는 선배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변하고 추락한 것 같은 땀에 식은땀이 나서 겪고 있어. 미움과 질시와 혐오에 맺힌 내 사방벽에서 칼날처럼 말아들어 견딜 수가 없단 말이다. 부끄러워서 마신다.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그때의 우리처럼 그날의 우리처럼 웃어지지 않는다. 그날 우리가 왜 그렇게 길게 된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난 멈췄다. 내 말을 찾지 못해 멈췄다. 내 말을 찾을 때까지, 내 말이 무르익을 때까지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울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 질시와 혐오의 잿더미 앞에서 자네들인데 어디로 갈 건가? 이것으로 재판을 토론을 연극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공대학회 제88회 정기 공연 도지침을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배우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있으시면 마음껏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